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갈건님을 모셔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는 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갈건이라고 하고요. 제 사회복지사고요. 작가고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내년 3월부터 이제 박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 네. 무슨 전공을 해요?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네, 에딕션이죠. 옛날에 한참 뭐 다른 채널 봐도 많이 봤지만 네네. 싸움 중독이었었대요. 그게 이제 네. 근데 사실 싸움은요, 이제 치고받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요? 저는 예.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오. 좀 겁도 많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동화책 중에 그 캥거루가 주인공인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 아기 캥거루 루루인가 그랬어요. 예. 그 캥거루가 아주 겁쟁이였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루루였어요, 집에서. 사실은 싸움 자체에 중독됐다기보다는 어떤 그 인기, 관심,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좀 있고 그런 학생한테는 이목이 집중되고 그 관심과 인정이겠죠, 그런 것들이 크게 그거에 좀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서대문구 일장이라고. 왜냐면 예. 제가 이제 서대문구에 살았고 거기서 예, 학생생활을 했고 예. 그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학교가 전교생이 있어도 다 그렇게 투닥투닥 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하나의 어떤 이미지겠죠, 그것도. 이미지인데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보면 굴곡이 되게 많은데 그럴 것 제가 같아요. 따로 섭외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그냥 제갈건님 인생 스토리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굴곡의 인생이잖아요.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굴곡의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또 그 스토리 듣다가도 힐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좀 인생 스토리 네. 조금 듣고 싶거든요. 네, 간단하게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복했어요. 저는 가정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도 뭐 사회적으로 역할이 있었고 또 엄마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늦둥이의 막둥이였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멋대로 약간 천방지축이고. 근데 이제 세상을 그렇게 배워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배우고 있는 중이고 예.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것은 뭔가를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부모 슬하에서 부모에게 케어를 받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보여주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엄마가 아무튼 저를 그렇게 서울대학 법과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법조인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뭐 판사나 검사나 이제 이런 직업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엄마의 소망이고,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모르지만 중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는데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과목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이제 교직 생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뭐 시험도 봐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그 대학은 갈 수 있겠는데 서울대학교 법대는 이거 내가 확신을 못 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한테 잠깐 힘들었어요. IMF가 이렇게 터지고 하면서 엄마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그 당시 돈으로 빚이 한 20억 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적은 빚이 아닌데요? 90년대 후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이렇게 가세가 특히 경제적으로 기울었던 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제가 그때 딱 중학교 올라갈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이제 굉장한 어떤 상실감이 그렇게 좀 있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어떤 탈선이나 그런 어떤 약간 요새 뭐 일지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이렇게 분류됐던 시절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실은요, 방 크기만 봐도 제가 굉장히 제 방이 컸어요. 집이 늘 뭐 40평, 50평 이랬는데 방 4개짜리 집에 늘 살았다가 이제 빌라로 간 거죠. 방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그러셨구나. 삶을 겪었어요. 지금 어제 깜짝 놀랐네. 거의 복사본이네. 단칸방으로 갔거든요. 네.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책이 둘에 들어오지 않고요. 안 들어오죠. 연필도 안 잡히고. 그래서 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집이 그냥 보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그냥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 왔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아 저도 도서관에 갔어야 되는데 싸움을 안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살짝 나갔다 왔었거든요. 아주 살짝. 네네네. 예. 어떤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났죠 좀. 거기서 이제 부모가 그렇게 힘든 게 보이고 그러면 엄마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래도 엄마 아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으면 좋아. 그게 그때는 안 되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쵸. 또 그렇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 법대는 못 가줄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포기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싸움하고 다니까 나중에 엄마가 막 정말 빌다시피 하면서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기, 청소년기에 특히 그 심리적인 어떤 역동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컸던 것 같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처음 사회라는 걸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저 뭐 우쭈쭈 그냥 집에서도 뭐 세수도 누나가 다 시켜줘요. 밥도 뭐 숟가락으로 제 손으로 먹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세상에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있어요. 네. 있어.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는 네.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이 좋고 싫은 거는 사실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거나 맞아. 아니면 그냥 싫은 것 같아요. 되게 그 이미지라는 게 그땐 제가 근데 또 일찍 갔어요 군대를. 19살 이럴 때 갔으니까 바로 갔거든요. 네. 제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잘 흘러갈 줄 알았고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 마음을 남들이 알아주기까지는 한두 번 봐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 사람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럼 두고 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군 생활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계속 뭐 의무대에 가 있거나 제가 뭐 또 캠프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이제 부적응자라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국군 수도병원 갔는데 3가지가 이제 장애 판정을 주더라고요. 뭐 적응장애, 뭐 충동장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가 그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사실 얘는 군대에 오면 안 되는데 왜 군대 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은 내가 이런 문신만 없었더라면 이런 게 이제 자꾸 그분들한테 이제 같이 군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선입관이나 편견을 심어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참 그렇게 병장 달고 저도 후임병들이 이렇게 마시는 것도 한번 사줘도 보고 싶고 또 사실 그땐 그런 꿈도 있고 내가 상병이나 병장 되면 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부 이제 밤 되면 동그랗게 앉혀놓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고전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싶다. 고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그렇게 했던 게 아직도 많이 한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알바라도 한번 사회에서 해보고 가는 거랑 대학이라도 한번 대학생활이라도 해보고 가는 거랑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등병 5개월 있다가 현역에서 이제 공익요원으로 사회복무로 이제 복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세무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아무튼 뭐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나는 정말 그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내가 이 군대도 못 버티고 대안의 남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쫓겨나오다시피 나와서 무용하구나 나는. 되게 정서적으로 충격이 계속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도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군대가 있고 저는 혼자 있고 보통 술을 한잔 해도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20대인데 혼자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다 군대 가서 그렇게 사회도 경험해보고 또 후임들도 챙겨주는 경험도 하고 그럴 텐데 나는 물론 뭐 구청에서도 이제 뭐 선우임도 있고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생활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반드시 그래도 작든 크든 쓰임이 있을 텐데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 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거,
뭔가라도 취미라도 하나 배워보자 해서 처음 배운 게 붓글씨였어요. 붓글씨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붓글씨를 배웠고 그걸로 이제 제가 경기대학이라는데 이제 예술대학에 그 붓글씨 서예학과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서예 문자예술학과였고 지금은 이제 약간 통폐합돼서 서예 한국화, 서예학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입시 요강이 이제 나온 게 그랬어요. 실기가 60%, 필기가 40%, 수능 40%. 근데 5개월 배웠거든요. 제가 붓글씨를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1년을 채 안 배웠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붙었는지 사실 저도 참 신기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붓글씨를 쓴 친구들도 와서 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짝 교수님들한테 이제 근데 왜 저를 붙여주셨냐고 이제 뭐 총회나 이런 데 술 한잔하고 여쭤보니까 순수했대요, 제 글씨가. 기교가 없고 다른 애들이 이제 배웠잖아요. 오래 배우다 보면 학원 티가 난다 이거지. 기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근데 순수하고 졸박했대요, 글씨가. 그러니까 꾸밈이 없어서 그게 예뻐 보였대요, 글씨가. 지금은 꾸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 공부가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재밌구나, 공부가. 그때는 이제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좋아서. 뭐 교양 수업을 듣고 뭐 하고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막 아는 것들이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책에서 배운 거를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대학교를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입학금 등록금만 내고 7학기를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이제 처음 드리는 말씀 같아요.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다른 이제 학우들은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또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늘 그냥 도서관에.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졸업하니까 이만치가 7학기치가 굳잖아요. 또 우리 학비가. 그걸로 이제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또 성대 갔는데 또 조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돈 벌잖아요. 그것도 돈을 또 학비가 굳었어요. 조교를 하면 또 학비를 얼마를 강해줘요. 반액 정도를. 그리고 또 성대 같은 데는 굉장히 장학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면 대학원을 또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어요. 학비를. 그것도 이게 그대로 굳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논문을 안 썼어요, 성대에서. 그러니까 못 쓴 거예요. 안 쓴 게, 제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거죠. 중간에 자꾸 내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동양의 글쓰기는 이런 게 아닌데, 논어를 봐도, 맹자를 봐도, 청대의 글을 봐도, 우리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 우리 조선의 선비들도 이런 뭐 각주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중간에 수료만 한 상태로.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석사 그래도 들어갔는데 학위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야, 그거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논문 써. 그거 석사 논문은 그냥 읽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문에 대해서. 그럼 못 쓰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제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는 굉장히 나는 역시 무용한 놈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또 굉장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좀 유용하게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좀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무슨 학문이 있을까 했더니 의사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의대 편입학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 뭐 갑자기 수학이랑 뭐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어렵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예요. 갔으면 서울대 법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회복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의사가 돼서 사람 고쳐주면 좋은데 사회복지는 그렇게 전문적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또 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그럼 그래 사회복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서강대학에서 사회복지 지금 석사를 끝마친 상태예요. 지금 막. 박사 남았다. 네, 박사가 이제 남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10년을 근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기관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석사, 뭐 학위, 박사 학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내 전공에 내가 진심이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실천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내 현실 생활과 다른 사람의 어떤 복리나 이런 것들, 뭐 정신적 복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그거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학교에 몸은 담고 있지만 교수자가 되더라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수 놀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박사학위 잘 받고 탄탄대로 가서 연구자나 이렇게 되더라도 윤리의식이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도덕적 해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해서, 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만 다질라고 하늘이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나를 속된 말로 뺑뺑이를 좀 돌렸구나, 이렇게 지금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아, 그럼 이제 박사 전공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중독인데, 중독, 되겠어요. 중독이 우리가 이제 크게 네. 네 가지를 다뤄요. 그래서 어떤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인터넷 이렇게 다는, 이게 크게 이제 4대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제가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단주한 지 한 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마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하고 마약, 이 두 가지 정도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도박 중독이 가장 가깝거든요.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저희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봤더니 네. 도박 중독 치료랑 거의 비슷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아니,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그렇군요. 끊을 수 없는 도박 중독. 아. 자,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희? 모든 중독이라는 게 쾌락이겠죠, 일단은. 근데 도박에서 잃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뭔가